실험을 수도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만 거의 15,000자 정도로 디테일하고 명확하고 예시도 들고 온갖 프롬프팅 기법들 아는 것들 다 써보면서 데모데이 이후에 같은 GDG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 국가에서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하고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는 이 문화, 정말 이 뭉클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역시 사람이다 라는 결론으로 다다를 수 있었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구글 개발자 생태계팀 커뮤니티 매니저 권나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대학생분들의 AI 사용담을 들어보는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솔루션 챌린지라는 대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구글의 대학생 개발자 커뮤니티인 구글 디벨로퍼 그룹스 온 캠퍼스, GDG 온 캠퍼스에 전 세계 수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인데요. 놀랍게도 매년 한국 학생들이 이 대회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3명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전 세계 약 3,300명 이상이 참여한 아시아 태평양 솔루션 챌린지 2025에서 탑10에 선정된 자랑스러운 한국 학생 대표 3분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GDG 온 캠퍼스나 솔루션 챌린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GDG 온 캠퍼스는요, 구글 기술과 개발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쌓고 해커톤이나 테크 컨퍼런스, 커리어 톡 등을 진행하며 테크 분야의 경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돕는 커뮤니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탑10에 선정된 한국팀의 주역들입니다. 3분 모두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여러분의 팀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DG 온 캠퍼스 경북대학교 바이털3 팀의 성훈우입니다. 저희 팀은 세계 여행 중에 발생하는 의료시설 문제와 그리고 정보 부족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세계 여행을 하면서 현지 문제에 발생하는 의료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DG 온 캠퍼스 고려대학교 갈디 팀의 조혜원입니다. 저희는 여행자들이 해외여행 시에 마주하는 예측 불가능한 안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 기반 맞춤형 안전정보 알림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DG 온 캠퍼스 건국대학교 아템포팀의 주성천입니다. 저희 팀은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AI를 활용한 병원 이송문의 자동화 솔루션 메디코를 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3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탑10에 선정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아템포 팀은 사회적 영향력 부분 최고상을 수상하시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최종 탑3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탑10이라는 그 결과가 발표됐을 때 느끼셨던 기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때 팀원분들끼리 나누신 대화 같은 거 뭔가 인상 깊게 남았던 한마디가 있으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탑10 소식을 들은 직후 해외 개발자분들께서 깃허브나 링크드인 등에서 팔로우를 해주실 때마다 이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 세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더 개발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굳게 믿었던 비전,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이 비전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탑10 이후 필리핀 데모데이를 통해서 비전이 구체화되고 이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실행에 옮겨서 현실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최종 3위권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는 단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로 국가 응급 의료 시스템에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또한 저희 아이디어가 단순히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솔루션 챌린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 스프린트 과정이 잘 녹아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시작은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계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변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학교 교환학생 친구를 속력해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언어 장벽 때문에 주변 의료시설을 못 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응급 상황을 모르고 증상 설명이 어려워서 초동 대처에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하면서 직접 느꼈던 페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제가 혼자 여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그때마다 사실 여성 혼자 여행하면서 가끔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내 위치에 맞는, 나한테 맞는 안전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러한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테포 팀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아이디어 회의 중 팀원의 어머니께서 구급차에 실려서 여러 병원을 헤매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구급대원분께서 일일이 여러 병원에 직접 연락을 돌리시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었는데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현재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솔루션 챌린지의 방향성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 아이템을 더 개발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임팩트를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팀 모두 이제 일상에서 발견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각 솔루션에서 제미나이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발트 트립은 제미나이 2.0 플래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플래시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비용적 측면 그리고 저희가 응급처치 가이드를 큰 목표로 잡고 있는데 기능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구글 맵스 API, 그리고 플레이스 API,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API,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주변 의료시설을 제공하는 기능을 저희 바이털 트립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API들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갈디의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위치 기반 맞춤형 안전 정보를 생성하는 것, 이 정보의 분석에 제미나이 2.5 프로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사용자의 위치, 성별, 나이, 국적,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했는데요. 실험을 수도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만 거의 15,000자 정도로 디테일하고 명확하고 예시도 들고 온갖 프롬프팅 기법들 아는 것들 다 써보면서 실험하고 실험했던 것 같은데요. 이 방대한 프롬프팅과 이 온라인 곳곳에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제미나이 2.5 프로의 고급 추론 능력과 분석 능력이 정말 유용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데모데이 이후에는 벌텍스 AI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출처를 더 정확하게 구글링을 하는 그런 기술을 추가로 도입하여서 성능을 고도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아템포 팀 역시 제미나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저희 솔루션의 핵심 기능은 병원을 탐색하고 병원에 직접 연락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병원을 선별할 때 환자의 증상과 현재 환자의 위치,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병원을 찾고 또한 병원에 연락을 걸 때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음성 메시지인 ARS를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생성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제미나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개발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셨던 점은 무엇이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사실 바이털 트립은 생명과 연결된 서비스라서 사용자들한테 얼마나 신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사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 인풋, 프로세스, 그리고 아웃풋 중에서 인풋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입력 프롬프트를 계속 다듬어서 사용자들한테 얼마나 신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만족될 수 있는 결과를 나오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더 주기 위해서 국가재난안전 포털 매뉴얼을 찾아서 이와 비교해서 사용자들한테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광범위한 안전 정보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안전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사실 네, 아니요? 로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안암동 참사리길이 안전한가요? 정도로 세분하게 물어야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 반경에서 초세밀화된 맞춤형 안전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는지가 저에게 엄청난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확도랑 신뢰도가 이거를 높이려고 저희가 애를 엄청 썼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수도 없는 실험, 그리고 구글맵 API랑 구글 기능을 통해서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API 문서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탐색을 해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답변을 생성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도 앞서 바이탈 트립 팀이 말한 것처럼 생명과 관련된 솔루션이다 보니까 정확도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국제대회라는 점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출처를 제미나이로 한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내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혹은 응급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게 되면 한국이란 국가에 종속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해외에서 저희 솔루션을 소개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러한 설계로 인해서 저희는 솔루션을 데모데이에서 발표할 때 쉽게 다른 국가분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가져오는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령 병원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환자의 증상도 키워드를 찾을 수 있게끔 입력을 했지만 결과로 나오는 병원들은 가끔 장례식장이나 혹은 화한 꽃집이나 이런 정확도가 다소 아쉬운 결과들이 출력이 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요. 현재는 계속 이 아이템을 발전시키면서 구급대원이나 간호사, 의사, 응급의료센터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동시에 현재는 이제 국내의 공공 데이터 포털과 API들을 연동해서 정확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것부터 해결책을 찾고 그리고 신뢰성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까지 정말 치열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과정 중에서 최소 기능을 갖춘 그 프로토타입, 우리가 흔히 MVP라고 부르는 그 프로토타입을 만드신 이후에 실제 유저나 현장 전문가들한테 피드백을 이제 받아보시는 과정을 거치셨을 것 같은데요. 그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다라고 느껴서 바로 솔루션을 개선하시거나 이렇게 업데이트하신 사례가 있을까요? 바이탈 트립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에 재직 중인 선배한테 UI, UX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응급이라는 도메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현지 시설에 대한 정보라던가 그리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서 필요한 응급 전화 같은 정보들을 여러 화면에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 한 화면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받아야 된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난 후에는 이 사용자 경험을 가장 우선시로 해서 한 화면에서 모든 기능을 통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아템포 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당혹스러움은 아니었는데요. 기술 외적으로 저희는 처음부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이라는 미션을 갖고 시작을 해서 상용화를 좀 염두에 두고 서비스 설계부터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 마무리되어 갈 쯤에 이게 과연 상용화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예기치 못하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병원을 선별하는 행위, 이 범위나 정도에 따라서 유사의료 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있었고요. 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명시화된 입법으로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애매한 영역이긴 합니다만 또한 추가적으로는 환자의 정보를 활용은 할 수 있지만 저장은 해서는 안 되는 성격의 정보들도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해당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솔루션 정책을 세우거나 혹은 저장해서는 안 되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DB에서 제외하는 등의 설계까지 지금 다 맞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 이제 최종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데모데이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 세계 그 탑 10이 초청돼서 아시아개발은행 ADB 본사에서 이제 진행된 데모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구글 직원이나 정부 관계자분들 앞에서 열심히 이제 피칭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뭔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나 경험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저희는 마닐라 데모데이 때 ADB 부스에서 AI 분야 종사자분께서 오셔서 같이 데모데이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의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매우 당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몇 %를 신뢰할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기반될 수 있는 출처를 같이 보여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결과적으로 데모데이를 끝나고 나서 국가재난안전 포털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회원님은 또 이제 현장에서 직접 앱을 사용해 보신 적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 경험도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DB에 가기 전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 해외에 왔으니까 저희가 만든 앱을 사용하기 좀 적절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이 사용 전에 마닐라의 치안에 대해서 좀 걱정했던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마닐라 치안, 뭐 마닐라 안전 이렇게 검색하면은 부정적인 검색 결과들이 좀 많았고 길거리 걷다 보면은 이제 무장한 경비분들이 많았어가지고 뭐지? 여기가 위험해서 이렇게 경비분들이 많은 건가? 좀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서비스 갈디를 통해서 안전 정보를 받아보니까 보이는 것과는 달리 되게 안전하다라는 그런 분석과 디테일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근데 이게 저희가 현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보가 진짜 맞나? 진짜 정확한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긴 했거든요. 저희가 만들었긴 했지만 그런 거를 이제 ADB에서 부스 운영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런 칭찬 무덤에 갇혀버려가지고 너무 신기했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쵸. 데모데이 때 저희 아템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갈디처럼 직접 사용해 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실제로 응급실을 찾아서 연락까지 걸기 때문에 사용을 하진 못했습니다. 데모데이에서 이제 수많은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당황스러우셨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좀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 그것과 더해서 이제 구글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피드백을 받으시거나 느끼신 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수많은 지도 API 중에서 왜 하필 구글 API를 사용을 했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맵스 API, 구글 플래스 API, 트랜슬레이션 API 등을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해외 여행객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구글 맵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PI들을 사용해서 사용자들한테 전 세계 장소에 상관없게끔 필요한 정보와 그리고 현지에 대한 의료시설에 기반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안전 정보가 도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지, 어디서 소스를 긁어오는 건지,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온라인 곳곳에 파편화된 방대한 정보들을 필터링하고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제미나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이 리서치해보고 다른 AI 모델도 실험해본 결과 제미나이의 성능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희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온라인 곳곳에서 소스를 모아서 필터링하고 분석해준다라는 답변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다들 납득하셨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도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갈디팀과 상당히 유사하게 검색 기능 차원에서 제미나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었고요. 이제 검색 측면에서도 저희도 병원을 서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국제대회니까 국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병원들까지 검색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국내 검색 포털보다는 구글의 검색 포털 크롬과 좀 더 연동이 잘 되어 있는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것이 검색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제미나이를 활용하기로 한 이상 나머지 서버를 구축하거나 혹은 다른 API를 연동하거나 이런 측면에선 구글 제품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각각 시너지도 좋을 것 같고 전체 시스템 설계에서도 깔끔할 것 같더라고요. 제미나이랑 구글 클라우드 제품들 다 사용했는데 갑자기 외부 다른 제품들을 넣는다는 게 설계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있었고 예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저희 팀에 백엔드 개발자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GCP가 해주고 있는 게 정말 많아서 그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게 많아서 너무 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랑 다른 서버랑 상호 연결성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미나이를 쓰니까 이제 서버도 파이어베이스 쓰고 뭐 GCP 쓰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탈 트립 팀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이어나가고 계신데 이제 가디 팀이랑 아템포 팀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들었어요.
AI가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디어의 시장성을 검증하는 속도라던가 아니면 창업의 허들이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 솔루션이 이 제미나이 기반의 혁신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고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넘어서 창업이라는 넥스트 레벨로 진출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중점을 두고 계신 목표라든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AI 도구를 활용하시면서 뭔가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지, 얼마나 빠르게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제품을 더 많이 개선할 수 있었는지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데모데이 이후에 많이 들었던 여행 중에도 정보를 받는 것도 좋지만 여행 전에도 미리 갈 곳을 검색해보고 싶다 이 의견을 바로 반영해서 검색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동남아 여행을 혼자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앱을 테스트하면서 더 고도화하기도 했고 실제로 외국인들의 피드백을 받아봐야겠다. 그들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를 느끼기 위해서 밤 홍대에 가서 실제로 엄청 큰 대형 판넬을 들고 이제 스티커 붙여달라고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얼마나 안전하다 느끼는지 각 본국이랑 다른 게 뭔지 어떤 요소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케팅과 브랜딩을 위해서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하거나 수익 구조를 고민하기 위해서 공모전에 참가하거나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제 여행자의 안전이 확보된 뒤 그 이후에도 더 나은 여행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더 나은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또 어떤 가치를 추가적으로 줄 수 있을지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이스랩이라는 응급의료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창업팀을 결성을 했는데요. 그동안 솔루션 이후로 저희 솔루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미 저희가 만든 솔루션과 유사한 솔루션이 119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구급대원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럼에도 창업을 한 이유는 제미나이를 활용하면서 좀 기술적으로 지금 당장 비슷한 솔루션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만드는 거는 의미가 없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이미 있음에도 아직 응급실 뺑뺑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 또 다른 원인이 있을 테고 이거를 해결함에 있어서 저희 팀은 아직 응급의료에 대한 도메인 지식도 부족하긴 하지만 솔루션을 만들 때 MVP를 가장 적은 비용과 적은 인력으로 빠르게 만들고 검증을 받았던 것처럼 이 문제도 제미나이를 활용한다면은 단기간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은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도 의사와 간호사, 응급 구조대원 분들께 인터뷰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솔루션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쉽진 않겠지만 응급의료 시스템을 안전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보조도구로서 구급대원을 위한 AI 기반의 실시간 소통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다 같이 협력해서 이제 바이탈 트립도 창업을 해야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루션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고 계신 모든 분들 너무 다 멋지고요. 프로젝트를 창업까지 이어나가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꼭 해결을 해보고 싶어서 창업까지 이어나가게 됐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의 서비스의 제 핵심 타겟은 여성 솔로 여행자인데요. 사실 여성 솔로 여행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게 동행자 매칭 앱입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 여행하고 싶어서 혼자 여행을 통해서 얻는 자아 실현, 이러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누군가 있어야만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커뮤니티를 통해 이 질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런 안전 정보를 주는 서비스는 없나?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정말 많이 리서칭을 해봤는데 도시 단위의 안전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실제로 내가 여행 중에 안전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 솔로 여행자, 메이저가 아닌 그들은 좀 소수일지라도 혼자 여행을 하면서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맞는 안전 정보를 찾으려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커뮤니티 가고 구글링하고 기사 검색하고 외교부 정보 찾아보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겪지 않도록 저희 서비스는 한 번에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알림으로 전송해주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템포 팀 같은 경우는 창업을 결정하기까지의 결심보다는 결정하고 나서 이후에 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벽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솔루션의 시작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구급대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병원에 돌리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 문제를 통신 자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병원까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구급대원들을 인터뷰하고 의사의 입장도 듣고 간호사의 입장도 듣다 보니 문제의 본질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니 현재 병원 측의 입장도 난처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필수 의료 인력이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인력들은 더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럼 왜 줄어들까? 최근에 민감했던 의정 갈등 혹은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니 구조적으로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필수 인력들과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의료 수가와 그 외 전공의들이 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가 표면에 불과한 문제였구나. 근원으로부터 발생한 정말 이제 겉으로만 드러난 문제였고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존재하지만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아직도 문제를 해결해 나간 중이긴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봤을 때는 현재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있다고 해도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응급의료 시스템에서는 동작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현재 대들하게 걸린 것처럼 어느 쪽에서도 먼저 시도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이 증상이 나아지기 기다린 것보다는 그럼에도 이런 구조적인 한계 속 위에서 동작하는 솔루션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을 최대한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구급대원에게 결정 과정을 지원해주고 최종 판단은 구급대원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장기적으로는 구급대원과 병원이 정책적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들에게 데이터 방어막을 씌워주자라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수집하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은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그럼 이제 세 분 모두 GDG 온 캠퍼스라는 활동을 진행을 하시면서 솔루션 챌린지에 대해서 아시게 되고 이게 참여하시게 됐는데 이 GDG 온 캠퍼스에 대한 활동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 솔루션 챌린지 참여에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GDG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GDG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중한 팀원들, 정말 많은 개발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아낌없이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대가 없이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글 스터디잼을 포함해서 GDG용 캠퍼스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수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개발 지식을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값진 건 역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을 포함해서 개발자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분들, 디자이너, 개발자, AI 하시는 분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난 게 가장 저에게 값어치가 크고 재미랑 배움 두 가지 모두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가디팀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값진 활동은 GDG 온 캠퍼스 활동을 하면서 만난 동료들이었던 것 같아요. 개발에 열정이 있는 동료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특히나 저의 경우는 비전공자로서 개발을 할 때 다른 개발 이야기를 할 동료들이 주변에 없었는데 GDG 온 캠퍼스 생태계 안에 들어가서 동료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세션, 특히나 이번 솔루션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던 거는 빌드 위드 AI 핸즈온 세션을 통해서 제미나이를 단순히 입력한 수준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배웠던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혜원님과 성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GD존 캠퍼스가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글로벌이라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 챌린지를 통해서 이제 이전에 못했던 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쉽게 얻고, 그리고 그 글로벌 무대에서의 도전이라는 꿈도 저도 이번에 솔루션 챌린지를 통해서 꿈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GD지원 캠퍼스 고려대학교에서 일본이랑 연합 해커톤을 매년 열고도 있고, 이제 데모데이 이후에 같은 GDG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 국가에서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하고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는 이 문화, 정말 이 뭉클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역시 사람이다 라는 결론으로 다다를 수 있었고요. 어쨌든 뭔가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솔루션 챌린지의 우승 스토리를 넘어서 이제 GD존 캠퍼스라는 이런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열정으로 성장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등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 세계 GDG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함께라는 가치가 저의 힘과 운동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터트림도 이 전 세계 사용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실제로 창업을 한다, 실제로 뭔가 상용화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가시밭길이고 계속 문제가 너무 많고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고 끝도 없는 문제 해결의 연속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지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GDG 그리고 구글 생태계를 통해서 원동력을 얻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앞서 두 분께서 계속 진행해 나가신 것을 보면서 참 오늘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테폰 팀은 현재 다이스랩이라는 창업팀을 결성해서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정말로 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또 응급의료 시스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많은 개발자분들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하고 계신 스타트업 그리고 프로젝트들 모두 다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구글 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다양한 구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근시일 내에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한 도구로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어떤 사회 문제에 해결하고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는 결국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는 여기 계신 아템포, 가디, 바이탈트립 세 팀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일상 속 문제 정의에서 시작되겠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개인의 학습 속도를 압도하는 이 시대에 GD지온 캠퍼스와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지혜를 나누고 이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AI 브렉퍼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아침에도 더 깊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인의 이제 와인 추천을 하려고 할 때도 어떤 와인이 좋은 거지? 품종도 이게 뭐지? 이런 것들에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난감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틀벙커 AI 소믈리에는 저와 같은 사용자들의 장벽을 좀 허물어 줍니다. 그리스가 와인으로, 특히 화이트 와인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리스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99%는 자국 내에서 소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나도 한국 가서 이렇게 내가 신혼여행 때 먹었던 와인을 한국에서도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AI 소믈리에한테 이거 비슷한 아니면 좀 유사한 스타일의 그런 와인을 좀 찾아줘 라고 하면 잘 찾아주더라고요. 그런가요? 와이너리는 다르지만 뭐 그리스에서 이제 판매되는 어떤 이 품종과 같은 품종의 와인이 보틀벙커에는 이게 있다 이런 식으로 AI 소믈리에가 잘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5천만 개의 AI 소믈리에를 위해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게 좀 불편하다, 이런 건 괜찮다, 이런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 다 반영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의 선언 잘 들었습니다. 네.